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클롭의 계획대로 프리시즌을 앞둔 상황 속 굵직한 영입을 마무리 지으며 독일까지 향했건만 팀 내 유일한 홀딩 자원으로 분류되는 파비뉴의 이탈, 그 외 6번을 맡을 수 있는 핸더슨의 이적 가능성마저 높아지며 갑작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의 즉시 전력감을 데려와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알리스터, 소보슬라이의 영입으로 그간 부족했던 미드필더의 창의력과 볼운반, 볼순환, 활동량 모든 부분에서의 보강이 되었다 느꼈는데 하필 이 두 선수가 채울 수 없는 6번 홀딩 포지션에서의 이탈은 예상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라 볼 수 있죠. 그동안 대안책이 마련된 상황 속에서 방출을 통해 이적료를 챙겼던 방식과는 다르게 확정적인 영입 소식이 없음에도 과감하게 파비뉴를 판매했다는 것은 저에게도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비뉴의 이적으로 시작된 남은 이적 시장 리버풀의 행보는 어떻게 변화될지, 과연 리버풀은 어떠한 유형의 6번 보강을 택할 것인지, 직전감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어떠한 시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비뉴의 이적, 파비뉴의 퍼포먼스가 아무리 떨어졌다고 한들 그건 지난 시즌까지의 문제였지 당장 다가올 시즌 원래대로 회복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관심이 나오자마자 파비뉴는 별다른 언급 없이 개인 협상을 끝마치고 구단 또한 별다른 대안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660억의 이적료에 대해 만족하며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아무리 주전급 선수가 1년 못했다고 한들 판매 명단에 오르지도 않았고 계약 기간은 무려 3년이 남았으며 대안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았는데 단기간의 개인 협상, 이적료 협상까지 끝마친다? 선수 개인에게서 나온 구단에 대한 불만 인터뷰나 부정적인 소스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순식간에 사우디로 향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660억이나 주는데 왜 놀랍냐고요? 파비뉴는 활동량을 토대로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홀딩 미드필더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측면까지 커버해가며 다른 선수들의 공간까지 수비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며 정확히 중앙, 위아래로 공간을 좁혀 비교적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최고의 수비력을 보이는 선수죠. 하지만 지난 시즌 리버풀은 양쪽 메잘라 포지션에서의 활동량과 최전방에서의 수비 커버 모두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비뉴의 퍼포먼스 저하도 물론 동의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현저히 떨어진 동료들의 수비력은 파비뉴에게 있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즌 말 아놀드에게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부여하며 투볼란치 시스템으로 운영했고, 시즌이 종료되자마자 넓은 활동량을 자랑하는 소보슬라이와 측면 중앙 가리지 않고 압박을 가해주는 알리스터를 데려왔습니다. 즉 파비뉴에게 있어 지난 시즌의 악몽을 완전히 씻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팀 내에서도 파비뉴를 그냥 고스란히 판매해버리고 파비뉴도 명예회복이 아닌 사우디로의 이적을 택한다?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파비뉴 클럽 간의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한 비교가 아닌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이적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비뉴 입장에서 보더라도 굳이 29살의 나이에 유럽을 떠날 필요도 없고, 클럽 입장에서 보더라도 핸더슨의 이적도 허락해준 마당에 파비뉴의 이탈을 그대로 허락한다? 그런데 내부 소식으로는 파비뉴, 핸더슨 두 선수의 동시 이탈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파비뉴의 이적은 클롭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선수를 팀에 둘 생각이 없다고 밝혀왔다. 본문은 조금 더 거칠게 필요없는 카드를 버리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터치라인에서의 다툼, 브라설에 얽혔던 파비뉴 클롭 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적료 660억이 좋다고 한들 당장 대안책 없이 파비뉴를 판매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높은 이적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클롭이 동의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이적 시장 행보는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파비뉴가 먼저 떠나버려서 남은 6번 대안인 핸더슨이 떠나는 게 참 아쉽고 불편해져 버렸거든요. 그렇지만 현 상황만 두고 봤을 때 개인 협상은 이미 완료되었다 보니 갑작스럽게 핸더슨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떠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떠난다 보시는 게 낫습니다. 리버풀이 요구하는 2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받는다고 생각해보고 이적 자금부터 정리해보죠. 핸더슨의 2천만 파운드, 파비뉴의 4천만 파운드, 필립스 켈러 3천만 파운드, 그 외 준비된 이적 자금, 판매 금액으로만 9천만 파운드 가량 준비되었을 것이고, 그 외 자금까지 감안하면 리버풀이 얼마를 지출하든지 간에 충분한 힘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리스터 소보슬라이를 데려온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미드필더 1명, 센터백 1명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금액 자체만 두고 봤을 때
때는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남은 이적 시장을 보낼 것인가? 여러 옵션들이 있지만 리버풀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던 라비아와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조금 편합니다. 만약 라비아를 데려온다면, 만약 라비아를 포기한다면 라비아를 데려오는 옵션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버풀은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즉시 전력감 2명 라비아 왼쪽 센터백, 즉시 전력감 1명 라비아 왼쪽 센터백, 마지막으로 라비아 왼쪽 센터백. 세 번째는 그냥 없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고 우리는 위에 두 가지 옵션만 생각하면 됩니다. 2명의 즉시 전력감 라비아 왼쪽 센터백. 만일 이렇게 보강을 한다면 팬들 입장에서는 풍족해진 미드필더 라인에 만족하겠지만 라비아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란하게 됩니다. 리버풀이 라비아를 데려오려던 계획은 3년 남은 파비뉴의 장기적인 대체 자원으로 로테이션 과정 속 경험치를 주며 리버풀 전술에 천천히 적응하며 주전급으로 도약시키자. 때에 따라 볼 순환, 수비적인 활동량을 토대로 측면 메잘라 포지션에서의 활용포까지 감안하면 홈그로운 자원인 라비아를 데려오는 게 그리 비상식적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전력에 해당되는 2명과 함께 오게 된다면 새로 영입되는 선수의 경우 출전 보장, 라비아와 계약 기간이 겹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라비아는 새로 들어오는 2명의 미드필더와 온전한 주전 경쟁을 통해 출전 기회를 받아야 하는 비교적 박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놀드의 미드 포지션 소화 능력까지 감안하면 라비아에게 적절한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리버풀이 즉시 전력 2명을 데려오며 라비아까지 데려오는 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 두 번째 옵션, 즉시 전력 1명 라비아 왼쪽 센터백. 라비아를 데려오는 옵션에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납득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큰 리스크는 존재하죠. 즉시 전력감 1명, 유망주 1명이기 때문에 라비아 입장에서도 충분한 경쟁 그리고 출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드필더 전체로 살펴보면 티아고, 알리스터,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 엘리엇, 바세티치, 영입생 라비아. 바세티치, 라비아 2명을 어린 자원으로 분류했을 때 여전히 숫자적으로 미드필더 6명, 티아고의 부상 걱정, 엘리엇의 포지션 소화 능력, 새로 들어온 영입생이 곧바로 활약할 것이란 보장도 없죠. 이렇게 되면 04년생의 라비아에게 홀딩 자리를 온전히 맡겨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짧을 리는 없으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아놀드의 6번 포지션 소화, 인버티드 풀백 역할 소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리버풀이 라비아, 즉시 전력 1명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 첫 번째, 새로 데려온 6번 자원의 부상이라도 발생할 경우 라비아에게 의존해야 하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 포지션 숫자로 인해 아놀드의 미드 포지션 소화 시간은 늘어날 것이다. 세 번째, 아놀드의 미드 소화 시간이 늘어나면 우풀백 혹은 왼쪽 센터백에 대한 보강은 더더욱 강해져야만 할 것이다. 네 번째, 라비아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며 빠른 성장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라비아에 대한 리스크는 늘어나겠지만 아놀드가 보좌해줄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무리한 생각은 아닙니다. 우풀백을 데려와서 아예 아놀드를 미드화시킬 수도 있고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소화하며 왼쪽 센터백에 대한 보강을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클롭 부임 이후 단 한 번도 우풀백 포지션에서 노놈그러운 자원을 활용한 적이 없다 보니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아놀드, 고메스, 브래들리 이 라인업을 고수할 확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라비아 즉시 전력감을 택하면 왼쪽 센터백에 대한 보강에 조금 더 힘쓸 확률이 높다. 이처럼 여러 옵션을 생각해봤을 때 라비아를 데려온다 생각하면 즉시 전력 2명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여전히 아놀드의 미드 역할 소화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미드필더만 늘려나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라비아 옵션을 택하는 순간부터는 한 명의 미드필더만을 택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 왼쪽 센터백이야말로 가장 급한 포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다이크의 잔여 계약은 2년, 고메스의 풀백 소화까지 감안했을 때 좌측 센터백 소화 가능한 자원이 전무해진다는 것. 파비뉴, 핸더슨의 이탈은 단순히 미드필더 포지션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최후의 센터백 옵션에서도 배제되는 것이라서 꽤나 머리 아플 전망입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기간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미드필더 즉시 전력 2명과 센터백 혹은 즉시 전력 1명, 라비아, 센터백 이렇게 두 가지로 좁혀져 있을 확률이 높다. 이제 리그 개막까지 4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만족할 만한 선수를 모조리 데려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보니 영입 리스트에 속한 선수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영입 방향은 수시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놀드의 미드필더 선발, 인버티드 풀백 역할 시간은 무조건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어떤 타입의 6번을 찾고 있을까? 혹시라도 아놀드의 홀딩 미드필더 변화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리스크를 감당하기엔 미드 뎁스가 지나치게 얇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이 무조건적으로 데려와야 하는 옵션은 피지컬적이며 그라운드 경험에 능한 자원입니다. 빌드업 능력도 좋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당장 급하게 데려와서 써야 한다면 이 조건 하나만큼은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파비뉴, 핸더슨의 이탈 전에도 이와 같은 영상을 제작했었지만 지금 리버풀에서는 중앙 포지션에서 그라운드 경합에 능한 청소기 자원이 없습니다. 볼 순환, 볼 운반, 경기 조율, 활동량 모든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알리스터, 소보슬라이 2명의 선수가 있으니 빌드업에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그라운드 경험만큼은 능한 자원을 무조건적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지난 시즌 2선 3선에서의 세컨볼 싸움에서 시즌 내내 힘들어하며 그간 리버풀이 보여주었던 공격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팀일수록 6번 포지션에서의 피지컬, 그라운드 경합 능력이 좋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리버풀 입장에서 그라운드 경합, 피지컬 이 두 가지 요소만 가져온다 하면 주변에서 알리스터, 아놀드 반다이크의 빌드업 능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 중에서 리그 적응, 언어 적응이 빠를 만한 선수가 누구인지 추려낸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 추측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리그앙, 세 리그에서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르투갈 리그에서 데려오기엔 리그, 날씨, 언어, 문화 여러 면에서 적응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 보니 최대한 적응을 빨리 하며 선수단과 어울리기 좋은 타입을 찾겠죠. 알리스터, 소브슬라이 두 선수 모두 좌우중앙 가리지 않는 선수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러운 파비뉴 핸더슨 동시 이탈로 인해 리버풀은 생각보다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영입설이 나온다면 그 선수에 대해 분석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